이제 윤석열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오늘 방송 이 시점까지 전쟁이더구만. 서로 뭘 까내 말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. 안철수가 한 말입니다. 윤석열을 지금 겨냥해서 한 말인데 대통령은 그냥 전문가 머리 빌리면 돼? 그러다 나라 망가진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. 그 토론에서 안철수가 절레절레 하던 모습 어찌나 귀여운지. 대선 후보가 그렇게 큐티한 거 처음 봤어 아주. 안철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이는 캐릭터였잖아. 근데 토론에 상대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왜 국민의힘 경선할 때 홍준표가 훨씬 더 낫게 보이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. 상대 비교에서.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. 이게 윤석열 덕분에 홍준표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윤석열 덕분에 안철수가 훌륭해 보이잖아요. 윤석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, 진짜. 예.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통령은 머리를 빌리게 되면 나라를 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면 윤석열 되게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 발언이에요. 그 정도는 알 줄 알았다는 거잖아. 그 토론 끝나고 나 얘기할 그러니까 때. 부산에 가서 안철수가 부산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. 이제 그분들이 안철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 때리려면은 이재명을 때려야지 왜 M1 윤석열을 때리냐.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대답하는 게 몰라도 너무 몰라서요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. 아마 이 지점이 윤석열이 대선을 망하게 되는 한 30% 요인이 될 거예요. 또 김건희 주가 조작도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윤석열 자체가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또 포함돼 있고 지금 이슈가 아니지만 고발사주 같은 거 세상에 그런 패륜적인 검찰총장이 어디 있습니까?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검언요착 고발사주 연속해서 하는 거잖아요. 이제는 진짜 저는 윤석열은 이명박이 감옥에 갈 때처럼 포토라인 한번 꼭 세우고 싶어요. 내 평생 죽기 전에 한번. 꼭 5년 안에 될 겁니다. 5년은 무슨? 5년? 2년 안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저도 2년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안철수가 봐도 이런 정도니까 최근에 그 토론회 보면 안철수가 옛날에 제가 뭐 갑철습니까?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? 같은 그런 건 안 하잖아요. 근데 윤석열이 답하는 거 보고 아마 그게 디지털 경제 이야기했을 거예요. 답하는 거 보고 흉내 한 번씩 내보게. 아, 꼭 이런 거 시키더라. 진짜 귀엽잖아. 그 보람 PD 이따가 의제가 바뀌더라도 안철수 그 표정을 꼭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안철수 후보님의 인생짤이라고 그랬어요. 인생짤. 인생짤. 근데 문제는요.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빨갱이 뭐 색깔론 제기하지만 또 하나가 또 있어.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정책 질의를 합니다. 이거 원래 그 선거에 있어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시민단체들이 이거 정책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. 윤석열은 아예 답을 안 해 지금.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빡치는 게 응답 자체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답변서를 보내가지고 그냥 답변 보류라고 해가지고 회신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 회신조차 안 했다는 거죠. 제일 빡치는 거예요. 내가 그 정치인들 섭외할 때 느끼는 그거랑 비슷한 거야. 읽은 표시 돼 있거든. 익십. 그렇죠. 읽고 그냥 쌩 까는 거예요. 내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최근에 내가 화가 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야. 어떤 결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보내잖아. 그러면 그 후로 아무 대꾸가 없어.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거든. 피드백을 줘야 알았다는 뜻인지 몰랐다는 뜻인지 내가 반응할 거 아니야.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게 가장 무시당하는 느낌 기분 나빠. 그 표 한번 봐봐요.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 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해갖고 지금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. 여기서 보냈더니 여기 보면은 물론 여기는 안철수 답을 안 했습니다만 다 답을 했어요. 각 항목에 대해서. 윤석열 답 안 하고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야. 특히나 뭐 교육 문제, 뭐 보건 정책 문제, 뭐 이렇게 사회 보장 문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놀랍도록 일관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 저거 벌써 대통령 됐네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반감이 생기거든요. 근데 윤석열 같은 한 번도 을이 되어본 적이 없는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시민 단체라는 것 자체가 이 좌파 중에 좌파고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. 윤석열 지금 그 유세장에서 막 어퍼컷 세레머니 하는 거 있잖아.
자기가 다 대통령 된 것 같은. 네.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. 오늘 현재 나온 여론조사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론조사가 있어. 조원 땡땡이라고. 네. 그것도 딱 붙었더라고.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론이 변했다라기보다는 각종 이슈 따라가서 여론조사 스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여론조사가 뭐 단일화를 뺐더니 뭐 지지율 차이가 뒤집어지더라 뭐 이런 것처럼 예, 예. 현실적으로는요 국민들은 투표장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많은 태도들이 윤석열을 찍을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실력도 없어. 답변도 못해. 술 먹고 돌아다녀. 무속에 빠져. 신천지 어쩌고저쩌고. 야 조선일보가 오늘 신천지와 무속을 폄하하지 말라고 칼럼을 썼더라고. 네, 우린 사실 폄하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고 니네가 결탁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무속에 의해서 결정을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지. 꼭 그거를 무속의 비난 이런 걸로 몰아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들이 질려다가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요.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. 사람들 합숙시켜 놓고 예. 뭐 교인 빼오고 그 신천지 피해자 모임이 따로 있잖아. 가족들이. 그런 신천지하고 무속도 마찬가지죠. 무속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무속인이 캠프의 주요 핵심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비선으로 역할하고 이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신천지와 무속을 폄하하지 말라 같은 칼럼을 쓰는 참 조선일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. 자,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은 검사 때 업자들과 룸사롱 가고 골프 치고 그랬다. 이건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. 왜냐하면 이게 나오자마자 송영길 5.18 출판 논란이 딱 듣긴 됐는데 예, 예. 틀린 말은 아니야. 예.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 그 토론에서 보셨겠지만요. 토론에서 진짜 검사 버릇이 나오더라고. 지가 질문을 해놓고 답변하려고 하니까 들으나 마나니까 답변하지 마라. 취조할 때 딱 그 스킬이잖아요. 예. 지가 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지는 거야. 일종의 습관 같은 거죠. 어. 검사의 습관. 근데 그거 외에 윤석열이 왜 그쪽에서 인정받는 특수통 검사였다는 그 빨아주기식 기사 엄청 봤는데 예. 수사 기법이 대단해서 뭔가를 밝혀내는 게 아니고 윤석열식이 바로 나올 때까지 파는 압색 남발형이에요. 막 압색하다 보니까 조국 사모펀드 뭐 하다 보니까 표창장 이거 봐라 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받아내는 거잖아. 실력 없는 검사입니다. 이거 경제를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.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. 그 보수 일간지 무슨 사설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이 윤석열이 한참 이렇게 검사로 실무 검사로 한참 일할 때 그때 충주 지원이었나 뭐 저기 대전 지원이었나 그때 이제 거기 근무할 때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대기업 회장을 불렀다는 거예요. 그 당시 뭐 우리나라 2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아버지 뻘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술을 따라주면서 구두에다가 자기 양말 벗어가지고 집어넣고 양주 따라 부어서 이제 뭐 그 양말 쭉 짜서 이제 아 진짜 그 한 잔 하라고 그 구두를 줬다. 그거는 진짜 대학생 때나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일화였어요. 그게. 맞아요.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그런 식으로 술 주면은 쌍욕해버려. 그러니까 그거 겪은 사람이 그 대기업 회장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그게 왜 마실 수밖에 없냐면 가불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. 아니 조폭적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. 일본 놈들이 야쿠자랑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공무원들이랑 뇌물 주고받을 때 옷 다 벗고 술 마시는 게 유명한 문화가 하나 있잖아. 요정에서. 그 내부자들에서 나오잖아요, 영화. 그게 일본 애들이 예, 그대로 예, 따라한 예, 거야. 예.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같은 조직이다라는 것을 상대방을 하기 위해서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당신과 나는 한 몸이요. 일종의 그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같은 거지.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패밀리가 됐다. 이게 몸에 배어있는 자에 가깝습니다. 저는 또 그거보다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지점장이 술을 마시면 자기 구두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돌려 마시게 했었어요. 진짜? 예. 아이 더러운 새끼. 자, 어떤 증권사인지 얘기할까요? 어. 근데 제가 그때 그 지점장 느낀 건 어떻게 보면 복종의 느낌이었어요. 맞아요. 복종의 느낌이었어. 그래서 지점장보다 나이가 많은 부장님도 이제 그거를 마시는데 정말. 그게 같은 말이야. 네. 틀린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고. 예. 니들이 복종해야 한 패밀리가 되는 거니까. 그런 거지. 근데 부하 직원이 아니고 일반 그 사회에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 거는 한 패밀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은 뭐 부동신데
조나무기랑 골프 치고 그 골프비는 뭐 윤우진이 내고 그리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그러니까 저번에 김봉현이 그 술 사줬다는 검사들 결국엔 사실상 징계를 못한 거 아니야. 예. 그래가 99만 원 세트 만들고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. 형사부나 공판부에 계시는 검사님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특수부라고 하는 게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가장 권력 있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이놈 똑똑하네 또는 내 학교 후배니까라고 끌어올려. 그리고 특수부의 업무를 주로 맡게 만들어. 그 특수부 하던 놈들은 대형 사건이 없으면 뭘 하겠냐고. 낮술 마시는 게 일이라고 그랬잖아요. 대형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장동에 뭐를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뛰어드는 거지만 실제로 나머지 시간대는 낮술은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고 그럼 다시 사무실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. 근데 전화 한 번 하는 거지. 김 사장 오늘 저 강남에서 한번 만나지 하면은 그 김 사장이 또 이제 김봉현처럼 이제 룸사롱 하나 예약해가지고 2차 딱 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잘했어 그래. 그래갖고 부인이 좀 무서워. 그 아까 말한 김건희 같은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체 사장 딸이야. 그럼 이 사람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. 함부로 못하지. 그러니까 한 11시까지 들어가야지. 그러니까 룸사롱 가가지고 일찌감치 술 처마시고 택시 탁탁 불러 타고 가가지고 11시면 집에 들어가는.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. 야, 뭔가 진짜 해본 것 같아요. 내가 안 해봤을 것 같네? 와, 이게 실감나네. 일상이었다고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. 난 낮술 좀 해본 사람이잖아요. 실제로 그런 낮술을 통해서 일상이었다가 또 컨컨 하나가 터지면 또 매진하고 그러니 얘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있겠어 뭐가 있겠냐고. 근데 그 룸사롱에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얻어먹는 대상 뭐 아가씨가 나오고 대상한테는 그냥 얻어먹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그 기업체의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도 봐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거지.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얼마나 봐주고 얼마나 네. 그런 게 있었으면 그렇게 더러운 걸 먹여도 될 만큼이겠죠. 그리고 술을 전날 왕창 먹었어. 근데 오늘 또 너 일이 없네. 근데 김 회장님 오늘 저 필드 한번 나가실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은 또 낮에 또 골프를 치러 가네. 그래놓고 이제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골프비는 내가 냈다고 거짓말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한 그거랑 비슷한 거야. 저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준 10억이 권호수 일건인지도 모르는 거야. 그런 스킬인 거야. 특별한 관계. 예. 아니 이러던 사람하고 어디 변호사가 되자마자 성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성남 시민모임 대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인터뷰 여러 건 했잖아요. 돈 받는 것도 아니야. 저 용인 고기동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투쟁할 때 법률적 조언 다 해주고 결국은 그 투쟁 이겼잖아요. 이런 건들이 수십 건 있어. 그런 사람이 실제로 민심에 대해 느꼈던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 있는 거죠. 근데 이놈이 대선 나와가지고 이기려고 보니까 지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저 정권 빨갱이 정권이야. 자기도 거기 임명됐던 사람으로서. 그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 구두에 따른 그 술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. 네. 혹시 윤석열 입장에선 굉장히 극대로 대접한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? 뭐가요?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막 그런 술을 준다. 가장 최고의 애정 표시. 내 발냄새, 내 양말에 걸린 술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.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? 근데 지는 안 먹었다니까. 근데 내가 별걸 다 해봤고 뭐 군대에서도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최소한 신발에 따라주는 새끼는 내가 양아치야. 어떻게 내가 신던 신발에 술을 따라주냐고. 그것보다 더한 걸 마셔본 사람으로서 죽을 때 뭘 먹어봤는데요? 그 막 걸레 더한 게 빨고 뭐 막 있어? 이런 거. 걸레밥 물을 먹어봤다고? 아니 그 막걸리 부어가지고 걸레 빨고 막 온갖 거 다 집어. 그건 음모주지. 아유씨. 그건 아닙니다. 여기서 음모는 컨스피러시. 그 음모를 말합니다. 네, 오해하지 마세요. 음모론의 음모. 네. 깜짝 놀랐네. 아직도 말하면 안 돼. 고소 취하했는데요. 예, 여기까지 합시다. 자, 어쨌건 윤석열은 대선 나오긴 했지만 저는 청와대 갈 일은 없어요. 국민들 다 압니다.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것을. 그 유튜브 보니까 이재명 게이트 해가지고 청와대 이렇게 사진 있고 이재명 게이트가 이거라고 해서 내가 저기다가 꽃길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얘기는 여기까지.